네, 우리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정부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밤사이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길래 우리 증시가 좀 힘을 내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오전에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폭락을 하면서 지금 1600선까지도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밤에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을 좀 깊이 관찰해 보면요. 네. 아직도 뉴욕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 호재에는 상당히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밤 10시 반부터 개장을 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이 메가톤급 정부의 부양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위에 저항선에 걸려서 계속 좌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거든요. 어저께 밤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 정시 부양 대책,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이상을 퍼붓겠다. 네. 1조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2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그게 100배 정도 된다고 보겠죠. 메가톤급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CP를 사겠다고 하는데 CP라는 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에요. 원래 중앙은행은 개인 기업이 발행한 어떤 금융 상품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상품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도 가능성 때문에요. 그런데 하도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니까 기업들한테 바로 돈을 대주기 위해서 CP를 인수하겠다. 그랬고 또 CP 인수하기 위한 정부 기관 그것을 CPFF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 하는 이건 중앙은행으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조처거든요. 이런 네. 조처, 메가톤급 이런 조처에 억지로 이 뉴욕 증시가 안 올라갈 듯 하다가 막판에 좀 올라서 5% 이상의 상승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은 뉴욕 증시가 상승을 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 장세는 막지 않았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아침에 우리 증시가 9시 일본 증시가 9시에 열리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내 하락으로 돌아섰죠. 우선 이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어떤 금리 인하나 정부의 부양책만으로 단기간에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게 한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미국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운동선수들, 이 NHL 아이스하키나 또는 그 프로야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국의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커져서 미국 선물 시장, 그러니까 아직 미국은 지금 밤이니까 장이 안 네. 열리는데 선물은 거래되고 있거든요. 선물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되면서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 증시도 덩달아 추락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25%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알기 쉽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선물 환 포지션을 확대하는 조치를 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대책이라고 봐요. 지금 환율이 문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는 데 적용하는 레이트인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같은 돈에 1달러 미국 돈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가가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 하락하는 이유에 바로 선물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네. 선물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사오려면
지금 당장에 현물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돈을 주겠다는 예약을 맺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돈을 확보하기 위한 하는 거래, 그것을 선물 환 거래입니다. 선물 환 거래.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누구든지 빨리 돈을 바꾸면 바꿀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달러당 1,200원인데 한 달 후에 1,300원이 될지도 모르니까 네. 지금 1,200원으로 1달러를 바꿔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 경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환율 선물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네. 그렇게 선물환을 걸 때 실물이 나가지 않고 은행에서 일정 한도까지는 은행의 신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 한도를 늘려준 겁니다. 그것은 이 선물환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느라고 은행들이 마구 달러를 사 모으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한 좀 그 금융 외환에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데 네. 아무튼 은행에 달러의 융통성을 많이 줬다. 예. 그래서 오늘 환율이 오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서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환율도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환율도 어제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러나 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장관의 이런 선물환 포지션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환율 상승폭,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폭을 좀 더 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선물환 포지션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선물환을 할 때 달러를 더 많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인데, 외은 지점이라는 것은 네. 외국은행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점들, 그것은 250%까지, 국내은행은 50%까지 좀 늘렸습니다. 그만큼 달러 신용 융자의 그 한도를 더 늘린 것이죠. 네. 아마 저것은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지금 하나둘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좀 힘든 업계 중에 한 곳이겠죠. 항공업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놨죠. 네. 크게 보면 타겟이 항공사, 해운사, 여행사, 문화예술 이런 거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지금 항공사는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손해도 크지만은 항공사는 그 덩치 큰 비행기를 어딘가에 주차시켜놔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을 주차가 아니라 비행기니까 주비해놔야 된다고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대부분 공항 부근에 비행기가 정차돼 있는데 예. 그 정차료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에는 3개월간 정차료를 받지 않겠다. 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예. 그다음에 또 배의 경우에도 한일 연락선 같은 거 부산 항구에 가면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도 멎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배의 정박료가 또 있는 거죠. 네. 그 정박료 면제해 주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여행사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식의 그 조처들, 현재 지금 당장에 유동성이 돌아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도 있는 항공, 버스, 해운, 네. 관광에 대해서 긴급 자원 지원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 카드를 꺼내들거나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사태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조처는 다 하는 게 네. 맞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기본 재난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을 때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1인당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대로 100만 원씩 주려면 52조 원 정도가 나가야 돼요. 우리 예산의 10%가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선가 또 끌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재무 상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현찰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겁이 나서 아예 경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네. 수중에 갑자기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찬반 논쟁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조 달러를 지금 투하한다고 이랬는데 네.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1인당 1,000달러씩 주는 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확정된 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지금 많은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되 그중에서 경기를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 부양 효과나 예. 경기 감속 저지 효과가 네. 보다도 큰 곳에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꼭 집어서 핀셋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또 감세 정책 이야기하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감세 정책이 가장 직격탄이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 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대책의 제1원칙은 피해받은 업체에다가 피해받은 사람과 피해받은 기업에 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낙오하지 않도록 또 그 기업이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은데 부도가 나지 않도록 대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바로 이 세금을 납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예. 세금을 지금 걷지 않는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세금 때문에 부도 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주면 좀 더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급여세, 근로소득세의 세금을 없애버리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난소득 같은 거를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그것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세금 자체를 안 걷어버리면 네. 훨씬 행정적으로 훨씬 편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세금을 이제 안 받을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은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추경을 통한 자금 지원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를 하신 것처럼 미주기의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서 다양한 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